뭐 유전 법칙 얘기를 하려면 유전 용어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 유전 용어, 어느 단원이든 용어가 가장 기초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를 이해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해. 뭔가 문장을 읽었을 때 느낌 바로 안 왔을 때 그 용어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그 설명이 되게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이제 자기가 문장을 읽을 때 좀 부실하게 읽는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부터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유전에서 나오는 용어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형질과 유전자. 우선 형질이 뭐니? 형질. 어떤 생물의 특성. 여기서 말하는 특성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특성도 있고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특성도 다 포함하는 거야. 그 생물체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을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 형질을 결정해 주는 게 유전자잖아. 그치?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용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용어는 대립 유전자지. 자, 대립 유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대립 유전자의 정의가 뭐야? 대립 유전자란 여기에 나오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 무슨 소리냐면 한 가지 생물의 특성, 형질에 대해서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세트로 연결이 된다는 거야. 유전자 두 개 한 쌍이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대립 유전자라는 애들이 위치하는 장소가 어디니?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존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상동염색체 마주보는 위치에 얘네들이 붙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거 생각하는데 정의 자체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는 거 까먹지 말고. 그래서 한 쌍이 같이 있으면 상동염색체 두 개가 쌍으로 있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유전을 할 거잖아, 유전을.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유전자를 보통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지. 게다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표시를 할 거면 같은 종류의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줘야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결정을 해.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유전자는 A를 쓰기로 했어. 그렇다면 그게 large A 또는 small a가 들어가는 거지. large A 혹은 large A, small A 다 가능해. 다만 여기에 A가 있는데 여기에 B가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는 소리야.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핵쌍을 뭐라고 불러? EN이라고 하는 거지, 체세포. 그렇지? 자손한테는 어떻게 되니? 이 중에 N만 주잖아.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린 뭐라고 불러? 감수분열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 대립 유전자는 감수분열을 해서 핵상 N자리를 만들 때 둘 중 하나 랜덤으로 선택이 되는 거야. 그치? 둘 중 하나의 경우의 수를 자손에게 준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생식세포 N과 N이 만나서 수정이 되면 자손 F1은 다시 EN을 이룰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 받아서 다시 쌍을 이루겠지? 그러면 이 대립 유전자는 다시 쌍을 이루게 되는 거야. 요 원리를 가지고 유전을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상동염색체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표현형과 유전자형.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치?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질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한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는 이런 거,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다 표시한 걸 얘기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동형접합, 이형접합, 우성과 열성 이 얘기를 합시다. 자, 이것도 대립유전자에서 가는 거야. 대립유전자는 상동염 색채의 같은 자리에 있는 형질을 결정하는 어떤 한 쌍의 유전자인데 이 한 쌍의 기원을 생각을 해봐. 상동염 색채와 한 쌍을 이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부계에서 하나, 모계에서 하나를 받아서 요렇게 해서 쌍을 이루는 거지. 그치?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는 거야. 따라서 엄마가 준 유전자랑 아빠가 준 유전자가 우연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유전자형을 표시했을 때 large AA 또는 small AA 이렇게 같은 형태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동형접합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동형접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형접합은 뭐겠어? large A, small a 형태가 다르다 그 소리 아니야. 그치? 됐어? 그래서 유전자형은 동형, 이형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하나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할게. 요 이형접합일 때 겉으로 표현이 되는 표현형이 있고 표현되지 않고 잠재되는 형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때 이 표현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형질이라고 하고 이때 표현되지 않고 잠재되는 형질을 열성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우성열성의 정의인 거야. 즉 우성열성의 정의는 유전자 이형 접합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이걸 놓고 우열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됐지? 그러면 우성형질은 우성 유전자는 하나만 있어도 발현된다는 소리가 되지? 한 개 있는데 표현이 된 거잖아. 둘 다 우성 유전자면 당연히 우성이 발현이 돼. 근데 하나 우성, 하나가 열성이 있을 때도 우성은 발현이 돼. 이런 소리인 거야. 따라서 우성 표현형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알파벳으로 썼으니까 유전자형인가요? 아니고요. 이것도 표현형을 나타내는 방식인 거야. 왜냐하면 우성 유전자는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되니까 뒤에 라지 A가 오든 스몰 A가 오든 상관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열성 표현형은 스몰 A일 때만 발현이 되지. 왜냐하면 우성을 만나면 발현 안 되는 게 열성이니까. 됐어? 그래서 열성의 경우에는 유전자형도 한 가지, 표현형도 한 가지 1:1 매칭이 되는 거야. 그러나 우성형질은 무슨 소리야? 동형일 때도 발현되고 이형일 때도 발현되잖아. 그럼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안에서 추가 조건을 가지고 동형인지 이형인지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쌍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형, 이형이 뭔지, 우성, 열성이 뭔지까지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됐지? 자. 이번에는 맨 밑에 있는 검정교배인데 검정교배라는 것은 검정한다는 게 검사한다는 뜻이야. 테스트한다고 테스트. 이거는 왜 했던 거냐면 좀 전에 봤잖아. 우성인 개체는 겉으로 드러난 게 우성이면 딱 봤을 때 얘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을까? 모른다고. 그치? 유전자형은 알 수가 없어. 동형일 수도 있고 이형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검정교배는 이걸 한 목적은 우성 개체의 유전자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실험 방식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검사하려는 개체가 있어. 그치? 그 대상과 열성 개체를 갖다가 교배를 해주면 확인이 가능해져.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둥근 완두가 있어. 우성이야. 근데 얘는 동형인지 이형인지는 모르겠어. 이럴 때 열성 개체인 주름진 완두를 갖다가 교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손을 얻었는데
100% 둥근 완두만 나왔다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열성개체는 동형 접합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얘는 스몰 r 이었어. 유전자형이. 잘 생각해봐. 대립 유전자가 두 개 다 있어. 2N이지. 그럼 자손의 생식세포 N을 줘. 그럼 둘 중 하나만 주는데 얘는 스몰 r밖에 못 줘. 이 얘기지. 그런데 얘는 둥근 완두니까 라지 R 우성 유전자가 있었겠지. 근데 이게 100% 얘만 있었던 거야.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주는 생식세포 N이 라지 R 한 가지였던 거야. 그러면 가능하지? 그럼 무슨 소리지? 아, 얘 라지 R 동형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낸다는 거야. 또 어떤 둥근 완두가 있어. 도형인지 이형인지 몰라. 근데 여기다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어. 그랬더니 이번엔 자손에서 둥근 완두도 나오고 주름진 완두도 나온 거야. 자, 똑같이 해석을 해보자. 주름진 완두는 스몰 r이잖아. 그치?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 N은 스몰 r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놈한테도 스몰 r을 주고 요놈한테도 스몰 r을 줬네. 그치? 근데 얘는 둥근 완두니까 라지 r을 갖고 있고 얘는 주름진 완두니까 스몰 r이겠지. 근데 이 나머지는 누가 준 거야? 얘가 준 거지? 그럼 얘는 라지 r도 주고 스몰 r도 주고 생식세포 N을 두 가지 줬네.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열성개체를 갖다 교배시키는 경우에는 잘 봐. 동형접합인에는 생식세포를 한 가지 만들었지.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도 한 가지밖에 안 생겼지. 자, 이형접합인에는 생식세포를 두 가지 만들었지. 어때? 그랬더니 자손의 표현형도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의 경우의 수를 통해서 거꾸로 이 개체의 유전자형이 뭐였겠다. 거꾸로 추론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알았지? 응. 실제로 요거를 묻는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를 알고 있을 때 문제를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알았니? 응.